신경주사를 맞아도 도수치료를 받아도 팔저림이 그대로라면 그건 치료가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은 치료가 아직 다루지 못한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팔이 저립니다. 저린 팔을 한참 주무릅니다. 그러다 겨우 잠이 들어도 저려서 다시 깹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깨다 보면 누운 채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건 아닌가? 디스크가 빨리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았는데 왜 팔저림은 자꾸 그때뿐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이 저림이 사라질까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림은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손끝까지 저릿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 의사가 목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신경주사를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 팔저림이 한결 나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팔이 또 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목과 어깨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팔이 또 저려왔습니다. 주사를 맞고 괜찮아졌다가 또 저려오는 그 며칠 동안 이분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저릿해 오면 또 시작인가 싶었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수술밖에 없는 건가? 왜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저림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팔저림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팔이 저린 건 팔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끝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목에서 눌립니다. 그러면 눌린 곳은 목인데 저림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팔로, 손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목에 있는데 저림은 팔과 손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는 무엇일까요? 목뼈와 목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한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밀려 나온 디스크가 바로 옆에 있는 신경을 누릅니다. 이게 목 디스크입니다. 신경이 눌리면 눌린 곳에 염증이 생깁니다. 신경주사는 그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저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그때는 한결 낫습니다. 도수치료로 굳은 목과 어깨를 풀어줘도 잠깐은 편해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팔이 또 저려옵니다. 왜 또 저릴까요? 주사가 염증은 가라앉혔지만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디스크를 밀려 나오게 만든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사도 도수치료도 그 원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림이 자꾸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스크를 밀려 나오게 만든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원인을 봐야 저림이 사라집니다.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 나오는 건 목을 받치는 앞, 뒤, 좌우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목은 무거운 머리를 하루 종일 받치고 있습니다. 목 앞, 뒤와 좌우에 있는 근육이 이 머리 무게를 고르게 나눠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디스크도 그 무게를 고르게 받겠죠. 그런데 한쪽 근육이 굳고 반대쪽 근육이 약해지면 목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렇게 기울면 디스크 한 군데에만 무게와 압력이 몰립니다. 압력이 몰린 그 부분이 신경 쪽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고 팔이 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겉에 있는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 깊은 곳에는 뼈와 뼈를 안에서 잡아주는 속근육과 인대, 힘줄이 있습니다. 이 속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 목이 안에서부터 흔들립니다. 그러면 겉에 있는 근육이 그 흔들림을 대신 버팁니다. 그러느라 무리하게 힘을 쓰겠죠. 그렇게 무리하다 보면 겉 근육은 더 굳습니다. 이렇게 한쪽 근육은 굳고 다른 쪽은 약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면 목의 균형은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림이 사라질까요? 우선 굳은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기운 균형이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약해진 속 근육과 인대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굳은 것 먼저 풀고 약해진 것은 따로 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서 하면 안 됩니다. 굳은 것을 풀어서 균형을 잡아도 약해진 부분이 그대로면 목이 금방 또 한쪽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약해진 부분을 되살려도 굳어서 기운 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부분이 또 무리하게 힘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약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치료하면 나머지 한쪽 때문에 균형이 금방 다시 무너집니다. 균형이 다시 무너지면 한번 괜찮아졌다가도 또 저려오겠죠. 그래서 약침을 씁니다. 굳은 근육에는 호두 성분이 들어갑니다. 호두 성분이 들어가면 그 굳은 근육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혈액이 몰리면 굳은 근육이 풀립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었던 균형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균형이 잡히면 디스크 한쪽에 몰리던 압력이 고르게 나뉘게 됩니다.
그럼 약해진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속근육과 인대에는 태반 성분이 들어갑니다. 태반 성분이 들어가면 망가져 있던 혈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약해졌던 속근육과 인대가 되살아나겠죠. 순환이 돌면서 신경이 눌린 곳에 생긴 염증도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두 성분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사를 더 깊이 맞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사가 하는 일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까지입니다. 굳은 근육을 풀거나 약해진 인대를 되살리는 일은 주사를 더 깊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약침과 주사는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팔저림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약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에 힘이 빠져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됩니다. 단추를 끼우기가 어렵습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휘청거립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비수술로 버틸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분명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굳은 근육과 약해진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에 어디가 굳었고 어디가 약해졌는지는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다. MRI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목에 어느 쪽 근육이 굳어서 균형을 기울였는지, 어느 속근육이 약해져서 목을 안에서부터 흔들리게 했는지까지는 사진이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건 손으로 직접 만져서 찾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환자들의 목과 어깨를 만지고 눌러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하다 보니 이제는 손으로 만져보기만 해도 압니다. 어느 근육이 굳어서 딱딱한지, 어느 부분이 힘이 빠져서 물렁한지 손끝으로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팔저림으로 오신 분도 그랬습니다. 목을 손으로 짚어보니 한쪽 근육은 만지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반대쪽 근육은 힘이 빠져서 물렁했습니다. 사진만 봤을 때는 밀려나온 디스크 한 군데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디스크를 밀려나오게 만든 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를 그렇게 만든 그 균형까지 들여다본 사람은 그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굳은 근육을 풀고 약해진 부분을 되살리는 치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밤에 저린 팔을 주무르다 깨는 일이 차츰 줄었습니다. 전에는 저림이 손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림이 손목쯤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에는 손끝이 조금만 저릿해도 또 시작인가 싶어서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편해진 건 단지 저림이 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점점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사를 맞고 며칠은 괜찮다가 또 저려옵니다. 이런 일을 자꾸 겪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평소에 자세를 잘못 들여서 이렇게 된 건가? 좀 더 일찍 병원에 가볼 걸 그랬나?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이리저리 알아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저려오는 건 디스크가 갑자기 더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세를 잘못 들여서 키운 탓도 아닙니다. 굳은 근육과 약해진 부분을 같이 집어주는 치료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술 말고도 길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나아지는 건 그때뿐이었다면 이제는 그 저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